재미있는 축제 만들기. 내년에 기후유학의 본향인 논산에서 처음 시작하는 K-유교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전문가이신 서정선 더 페스티벌 대표께서 발제를 하셨는데요. 직장에서 축제나 관광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 이게 어떻게 어떤 데 가면 이걸 번성하고 수확하는데 또 이거를 다시 또 재투자해서 또 씨 뿌리는 거, 그런데 제가 전문도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어떻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도 이런 역사문화 축제 중에서는 홍성의 역사인물 축제 같은 거 좀 있고, 전주에 있고, 안동에 있고, 지금 부산 동래읍성 축제도 했고, 명랑해전 축제도 있고, 이순신, 아산, 여수, 통영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잘하는 거는 서울의 궁중문화축전 같은데, 그러니까 한 70억, 80억 매년 들여가는 거, 대백제전 몇십억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 이런 것들이 좀 해당되지 않나. 이것도 될 수 있습니까? 좀 어떻게 좀 이게도 정조대왕 능행차에 많은 퍼레이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그냥 단순히 수동적인 참관형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을 참가시키고, 시흥행궁이나 그 수원 화성쯤 가면 정조대왕 할 때 이제 억울하게 백성들이 자기의 억울함 호소하게 나와서 징하고 꽹과리를 치면서 와서 임금님에게 읍조해서 우리 아들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장가를 안 가서 큰일 나고 우리 집에 전세값이 올랐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좀 국토교통부 장관아 이거 좀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하고, 야간에도 이제 청룡문에서 문과 모를 겸비한 여러 가지 얘기를, 시민 참여, 고증에 대한 거, 우리가 말이 180마리나 또 여기에 들어가는데, 또 군 부대를 동원해서 노들섬 밑에 한강 그 배다리 재현하는 거, 여러 가지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1795년에 원행 을묘 정리의궤라는 걸 그대로 갔다가 1790년 창덕궁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육릉 건너까지를 재현하는 거를 해마다 제가 또 가서 구경하러 다니고 있어요. 경기도 파주에 가면은 이 파주 자원서원하고 율곡 이 유적도 장원급제를 9번이나 한 우리 율곡 이에 대한 얘기, 이걸로 자기 그 율곡을 여기저기서 하는데, 자원서원 충양제 육아인 방방대학 육아인들이 좀 보이고, 최태성이는 여기저기 요새 막 하루에 2탕씩 뛰고 그러더라고요. 자주 만나는데 요게 좀 들을만하고, 얘기가 여기는 그 육아인들 퍼포먼스와 장원급제 퍼레이드, 율곡 토크 콘서트, 그다음에 율곡 백일장이나 미술제, 소원화 이런 경연 프로그램이 좀 있고, 이 율곡을 알고 파주에 물들다, 또 지역을 갖다가 또 인물, 지역의 역사 인물을 하나 가지고 콘텐츠로 삼는 게 요즘의 대세다. 그래서 장원급제 퍼레이드와 자경문, 그 옛날에 경농요결에 대한 그 이야기, 이런 거를 아주 좀 잘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예산의 한계로 제가 보기에는 좀 허접한 축제 중에 하나다라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에 대해서 돈을 좀 왕창 좀 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국비, 도비, 군비까지 다 해서 시작하면 어떻겠나. 어제 그저께 이번 일요일 저녁에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 이 전체적인 스페이스 오브제, 디자인, 공간 디자인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께서 향하는 사례고, 이것도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성씨 문화를 가지고 각 그 문중에서 참석하는 인원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고, 공주에 있는 오금치 어떤 그 연극단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중간중간에 버스킹처럼 만들고, 이건 2018년, 19년도였는데 패닝이 모자라고 이게 아주 히트쳤어요.
그 종이를 모자서 하고 버리게 쓰레기가 아니라 이거는 집에까지 가져가더라고. 아주 이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였고, 여기도 부산 칠성놀이나 문창동 엿장식놀이 같은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계속 올려, 공주 의당 지퍼 다지기 같은 것도 계속 축제할 때마다 하기도 하지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대동 풍물로 해서 각 동마다 풍물단이 났는데 그거 되게 시끄럽고 뭐 그런데 전체가 같이 모여서 총연출가가 이 소리에 대한 밸런스도 잘 맞춰갖고 이 많은 사람들이 대동성을, 신명성을, 예술성을, 축제성을 강조해서 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했더니 그 뒤에 오는 트로트 가수 때문에 4시간 5시간 전부터 있다는 거는 아직도 그게 좀 저는 나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여 문화재 여행이라고 딱 쳤지만 달 따라 걷는 달맞이 여행, 사비의 달, 이런 말들인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한국 유교문화축제 K문화유교제 뭐라고 쓰지만 그 부제가 중요하다. 부제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막 언어 유희적으로 까불기도 하지만 정림아 사비로 정림 무슨 석탑이지 이게? 정림사지에 석탑에서 이거 메인 무대라 쓰고 뭐 무대를 만들어서 받고 철수, 철거, 설치 여기다 돈 안 들이고 그냥 실경에다가 쓰기 좋은 그 정림아 사비로. 사비롭다는 말이 좀 사람이 자비롭다, 신비롭다. 그래서 사비로워라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웅진백제에서 사비로 신도시 천도를 한 성왕의 그 업적을 기리고자 사비로 오세요. 사비 백제 우리 부여 오세요. 또는 세 번째는 네 돈으로 와. 여기 우리 유료야. 입장료가 또 자비 사비로 와. 이런 식으로 중의를 가지는 이런 브랜딩도 할 수가 있죠. 요새 도시의 지역에서 로컬리티라는 말이 굉장히 관광안에서 많이 써요. 무조건 말. 이제는 지역성, 지역 자원, 지역 역사 인물, 지역의 그 인적 자원, 비인적 자원, 생태 자원 많이. 특산물 상표보다 지역 문화재 유산 홍보를 더 해야 되냐. 행성도 한우 축제와 안흥 집박에다 돈 다 쓰고 있고 실제 문화유산에 돈 쓰는 경우. 부여도 오히려 굿드레가 그 백제 문화유적보다 더 많이 쓰고 유형문화재, 부형문화재 기념으로 굿스나 민속문화재에 쓰는 것보다 경주빵, 황명빵, 황리단기에 더 쓰고 있다는 사실. 공주 정한알밤이나 이런 게 지금 고마나 공산성이나 이런 흥미진이 공주에 쓰는 거. 행안부에 무슨 통계하고 보니까 이 특산물을 지역 브랜드화가 쓰는데 얘가 쓰는 게 이거에 쓰는 돈의 6배라고 이렇게 각지라니까. 아직도 이 문화유산에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논산의 축제가 그때 말하는 논산 딸기 축제, 젓갈 축제, 꽃감 축제, 사대 축제, 대축 전부 다 특산물이야. 논산 왜? 근데 이것도 강경 젓갈하고 상월 고구마를 왜 합치냐? 이거 지금 나는 불만이다. 우리 지진호 대표님은 안 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합친 것 같은 내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특산물 축제를 부린 논산에 과연 정신문화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축제가 될까? 될까 아니라 돼야 돼. 만들어야 돼. 이거를 하려면 우리 논산이라는 브랜드가 더 이상 대추나 꽃감이나 젓갈이나 고구마나 딸기 갖고 이제 그만하자. 아니 그만하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자. 그러면 한 게 뭘까요?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The capital city. 이스플리 안동이 불가만 써있어. 크게. 논산은 들어갈 때 뭐라고 써있어? 아직도 예스민이라는 이 지금 통할 통자에 건널 수 없자보다는 이 거느릴 통자에 아우를 수 없자. 또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제가 몇 번씩 보는데 이제 문과와 이과를 해서 우리 예술학 3학점, 역사학 3학점, 인류학 박사도 있어야 되고 민속학 박사, 철학, 공학, 물리학, 생태, 관광학, 경영, 호텔 경영 이렇게 여러 개를 조금씩은 공부한 사람이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지. 문과와 이과 공부인데 통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스티벌 스테이크홀더 맵을 보면 실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 우리한테 서플라이하는
서플라이어가 있고 커스터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정기관들이 있고 또 지역의 각 예술단체가 20억짜리 축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15억 3천만 원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얘네가 얼마씩 또 다 자기 그 카르텔이 있다고 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총 감독이 가고 축제 사무국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니까 많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그들에 대해서 퍼스널 인터레스트도 다 외워서 그들이 뭘 원하더라는 거 다 적어놓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깨알같이 써놓고 있어야 돼요. 축제 누가? 주최기관과 주관단체가 총감독이 축제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자 지도를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축제 거버넌스의 주관단체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경우 법인이나 번화원이나 재단에서 주관하는 경우 대행사에서 맡기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장점 단점이 있는데 대충 글씨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실내를 보면 지금 이런 것이 이 대행사 주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잘 되는 축제들의 대부분 이 법인 축제 사무국 공적인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대부분 잘 되고 있고 축제 청년도 운영 축제위원회 구성 이것이 좀 이 두 가지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직산 현 관아와 직산 향교 직산 산성에서 그 옛날 이 전자 똑같은 집도 집 답자가 있고 집 옥자가 있고 집 답자가 있고 지부 집주 뭐 집전 집 이렇게 많죠. 근데 전자를 쓰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누자도 있고 임금님이 사용하는. 그래서 이 전자를 놓고 또 한 달에 2번 또 절도 하고 그랬잖아. 현감이 잃어버린 전패를 찾아서 조선시대 왕을 상징으로 한 전패인데 그 전패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책임은 거로 가족 모두의 목숨까지. 그래서 조선 정조 대왕 대임 시절에 직사형 백사형 구조에서 전패가 사라졌어. 그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문화해설사가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극으로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미션을 줘서 그럼 이 전패를 찾아라 해서 가족 동반형에다가 실제로 1662년 1662년 현종 3년대인가 그때에 우리나라의 회덕현하고 연천현 두 개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이 정패를 분실해서. 이 정패가 분실하면 수령이 파직이 되든가 이 고을이 폐지 없어져 버리는가 옆에로 흡수 병합돼서 없어진 게 실제 사실 2번 있었죠. 어떤 때는 일부러 이 사람이 진급을 못하게 하려고 밤에 몰래 가서 그 반대파가 정패를 훔쳐서 땅에다 붓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다고 찾고 어머니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미션형과 극화로 프로그램으로 자꾸 하더라고. 그 뿌리가 되는 근과 주기가 되는 간을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시기성. 어제도 얘기했지만 당명과 태길이 중요하다. 축제는 항상. 시기는 철저한 정례화를 확보하고 주기성과 연례성 가지고 언제 할까요? 우리나라는 5월 3일부터 5월 8일 이때가 제일 많고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거의 우리나라 축제는 거의 다 몰려있죠. 항상 그렇게 하고 폐막식이나 마지막 시상식은 일요일날 오후 18시에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항상 그때 가면 뭐가 되고 정례화돼서 장소도 일정한 곳을 정하고 어저한 상징 공간에서 실내와 야외를 같이 병행하면 좀 좋겠다. 우천에 대한 대비도 그렇겠지만 실제 그 야외가 없는 축제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 또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러면 축제의 지속성, 대내적인 정체성이 이 predictable curiosity라는 말이 뭐야? 예견할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 아 그럼 이번에는 이 우리 킬러 콘텐츠에 항상 거기다 누가 왔어? 정부 기관에서 뭐 누가 총리가 왔어? 아니면 어디 연예인 중에 누가 이번에는 거기 누가 올까? 청와 방송 마지막 주자 이번에 누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킬러 콘텐츠의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설렘과 두려움으로 참여를 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participation. 모든 건 이제는 떨림과 설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야 돼. 축제는 시민 참여형 축제, 주민 주도형 축제 이런 말이 많죠. 이게 수동적인 참가형이 아닌 능동형 참가형으로 이제는 바뀌는 추세다. 그 다음에 명성. 이제 이거에 대한 인지도, perception, 인지도, 그게 어디까지가 올라가 있느냐, 뭘로 사람들 머릿속에 이 포지셔닝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케팅 예산 쓰고 제가 만든 페스티벌의 법칙이 FE 첫째, 젊은 애들은 핫해야 돼. 핫. 그래서 이 재미는 없는 축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스태틱한 것보다는 다이나믹한 게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 상권이 활발해야 돼. 하여튼 요즘에 그 경제 효과 분석하면서 막 나오니까 절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놀목, 볼살을 다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에 대한 그 밸런스한 관리,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 지속 가능. 그러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서 도비가 얼마, 국비 얼마가 항상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기업의 후원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뭘 하나 받는지, 아니면 요 프로그램 유료화 돼 있어서 그 미리 사전 예약을 통해서 5,000원씩을 받아서 이게 얼마. 그래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에든버러는 30대 10. 지금 가평에 자라서 재즈 페스티벌 30대 10이에요. 국비, 도비, 하여튼 거버먼트 예산이 30%, 기업 후원이나 뭐 광고나 그 후원금이 30%, 그 다음에 유료화해서 티켓에서 돈 받는 게 30%, 굿즈, 마켓, 머천다이징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해서 하는 게 10%. 이 정도가 아주 아이디어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더라. 그다음에 트래디셔널, 전통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펼쳐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초가집이 됐든 기와집이 됐든 생태기둥, 기둥은 뭐 예술기둥, 역사기둥, 콘텐츠를 세워. 그렇지만 뿌리는 결국에 음식점에 이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쓰더라도 재료 자체는 국산을 철저하게 노지 상추를 갖다가 내놓고, 트래디셔널 오리지널 스토리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뚜렷한 주제성, 진정성으로 아이덴티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세계유산이 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서 찾을 때 그 진정성과 주제성을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 volunteering, 자발적 조직 건전성과 지역 주체. 춘천 마임 축제 가면 항상 150명이 뭐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해마다 제 27기 올해 몇 기 뽑아요. 전부 대학생 젊은 애들, 깨비라고 그래. 걔네들 시댄스 서울의 서울 무용제 국제적, 거기도 시끄리, 저기 가면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 거기 가면 빠꾸미, 자라섬에 가면 자라지기, 이렇게 얘기를 애칭을 붙인 그런 볼런티어들이 많이 있더라. 예술가 주대 연출 축제가 아니라 결국에 총감독이 뭔가 메가폰을 잡고서 일하는 사람은 예술적 DNA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역사 DNA가 있는 사람보다, 행정 DNA가 있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예술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듣겠지만, 로컬 기반의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는 거야. 우리 거, 딴 데 없는 거, 우리만 있는 거, 이거 좀 많이 좀 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한테 배고프다고 고기 잔뜩 갖다 주고, 사자가 배고프다고 풀을 만큼 뜯어다 줘서 나는 만족해. 이만큼 줬는데 어쩌라고? 라고 그냥 만들어서 시하는 마케팅 정도의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에다가는 풀을 주고 고기는 사대 줬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리퀘어먼트를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기획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거다. 축제는 기획하는 놈 따로 있고 제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획하고 제작하고는 한 부서에서 다
같이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는 관전형이 아니라 참여형이 돼야 되고 단독형, 아니가 연계형이 돼. 주변에 다른 관광 자원과 연계, 강의형에서 상의 하달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험형, 직접 학습, 체험 학습으로 가요. 단일형이 아니라 체류형으로 해서 야간 환경 듣고 어떻게 해서 하룻밤 더 자고 하게 만듭니다. 일회형이 아니라 상설형으로 이제는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나오도록. 요즘에 많이 쓰는 주민 참여형, 지역 활성형, 문화 관광형 요 세 가지를 해가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는 못 들겠지만 이런 이제 뭐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나 뭐 홍진영의 사랑의 카페 맨날 하던 김희재나 뭐 김호중이나 더 이상 연예인 출연을 직접의 도구로 쓰는 것이 올해 와서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아졌어요. 하루에 몇 군데서 하는데 전부 가수들만 살판 나는데 그건 더 이상 아니더라. 괜한이 고침 내고 유생들이 와서 그 명륜당 앞에서 과거 시험을 한번 본다. 오늘 시제는 뭐 하늘과 땅에 대해서 내려오니까 아주 새롭게 내고 여기 임금님도 이 전교님이 이 복장을 딱 하고 1월 오봉도 앞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사진을 찍어도 그럴듯하게 잘 나오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후배 아주 나한테 20년 후배인데 말을 재밌게 구성지게 잘하더라고요. 그 중간중간 이 과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 1차에 초시에 240명이 와서 예선 거쳐갖고 오늘 2차 복시에 33명을 끊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 3차에 순위를 가리는데 여기서 이제 장원, 아원, 탐화랑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자상차 여기 논산도 잘 하고 있지만 공신이나 뭐 당상관에게 주는 옛날에 뭐라고 하지 그냥 주는 거 음직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통틀어서 장원급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1번 전주이시, 2번 안동건시, 3번 영민시, 4번 연안이시, 5번 청주안시, 6번 간담박시 이거를 실제 통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구서시, 파평윤시, 남양홍시 그 실제 얘기해 광산김씨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얘기해 그래 우리 집 몇 등이나 되나 거기는 무슨 점수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해가면서 그때 재미난 얘기를 하고 부정행위에서 한 사람 적반돼서 끌려나가 영국 배우 한 사람이 나와요. 늑수그레한 나이 먹은 사람이 나 60대라서 나 지금 8번 봐서 떨어졌는데 한 번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나 장가도 가야 무슨 60이 돼서 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울면서 끌려나가는 연극 배우가 중간에 조금씩 애드리브를 넣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분의 복권관이라고 해요. 복권 옛날에 그 답안지 그 시안을 읽어줘 있는 그 사람 복권관인데 이것도 이 지역의 기관에 좀 괜찮으신 분들이 하고 핸드폰에다가 무슨 앱을 가지고 뭐 디지털로 뭐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연기군에서 하던 하나의 예인데 좀 재밌지 않나. 그런 다음에 이제 장원 한 사람을 읽어주고 얘가 이제 교지에 장원하면 종육품을 받죠, 그죠? 33명 중에서 한 명이 그 다음에 갑과의 2명은 용칠품, 그 다음에 을과의 7명은 팔품, 그 다음에 나머지 23명, 33명 중에서 그 사람의 정부품부터 시작을 한다. 그 교지에서 이분이 글씨도 잘 써. 그 시민들, 그 다음에 배우들, 그다음에 실제 참석한 학생들 같이 해서 또 육아행렬 동네를 한 바퀴 돌고 20대 여성으로만 사물놀이 패들이 아주 전문 이들을 쓰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 여기 할 때는. 얘는 논산도 이거 2012년도 지금부터 10년 전 건데 그때 아주 굉장히 잘 해오고 있어요. 향치를. 이게 아마 도남서원에서 아마 축제 속의 컬럼 오산 권리사에 가면 행단에 열린 꿈 벌동학교의 행단 별시 문과 체험 그래서 문과의 별시도 하고 문과의 체험도 무예 체험도 하고 강사는 청색 옷을 입고 유생들을 또 여기는 꽃분홍색으로 해서 체험복을 가족 동반형 고객인데 상당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하고 모든 하여튼 축제 참가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면 그 컨셉에 맞는 의복으로 다 의복 체험을 하게 하고 음식도 음식 체험, 의복 체험, 의식주 체험을 각각 의례 체험 등을 하게 만들죠. 대구의 구암서원에서 인성교에서 길을 찾다. 속수레라고 혹시 아세요? 묶을 속자에 이게 6호 그 숫자에 속수레라고. 담임 선생이 여자 선생인데 애들한 초등학생이랑 같이 자기 반 애들이랑 같이 와서 몇 번 하는데 선생님이 울어 감동을 받아. 얘들이 여기서 속수레가 그거잖아요. 6호 한 묶음이 10개를 비단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다 갖고 와. 술 한 병하고 저희가 스승님께 수업하고자 감히 뵙기를 청합니다. 그럼 내 학덕이 부족하여 그대들에게 도움이 없을까? 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가르침을 구하는 망설였지만은 가르침에 따라서 나도 올곧게 간청을 하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허락하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침을 구하는 게 낮은 몸가짐을 학생들이 취하고 요즘에 이 스승 사제간이 허물어진 이 세상에 아주 눈물 나는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깨우침을 전하는 겸손한 마음과 같이 해서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밤에 야경도 좋고 어제도 강경 옥묘봉에서 보니까 야경도 괜찮던데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재미나게 하는 프로그램들 이거 또 반상교육이라고 밥상머리 교육을 또 시키는 고택에서 우리도 할 게 많은 것 같고 또 이머시브 연극이라고 요새는 현장에서 이렇게 오리 이원익 선생 고택에 인조 임금이 내려준 관감당이라는데 거기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청렴의 상징이 뭐 몇 번째 안 가잖아요. 오리 이원익 그죠? 여기도 고공탑수인가라는 가고 이분이 쓴 오리 이원익의 그 문학을 가지고 녹양의 천만사인들 그것 혹시 가는 중풍 잡아내미 그런 거 아세요? 보통 물어보니까 애들은 다 모르고 우리 나이 본 사람 거의 다 외우더라고. 탐화 공적인들 지능꽃을 어야리 아무리 사람이 죽었는데 가는지 뭐 이게 고공탑수 인가도 어와 저 양반아 돌아앉아 내 말 듣소 많은 이런 거를 또 가곡에다가 실어서 예술로도 하고 그 이야기 또 매일 나라 일만 돌봤지 집안일을 안 돌보니까 우리 이원익 사모님의 또 투출거리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또 여보 그거는 이렇소라고 약간 현대식으로 부부싸움 하는 얘기도 좀 하고 이게 재미나게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네, 모든 걸 이야기에서 공주의 작년에 처음으로 어디 오셨어? 김주호 충청 가명문화재 김주호가 또 해던 거 이거 했었는데 이것도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못했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 그 옛날로 돌아가서 또는 이게 전시형 컨텐츠도 있고 이런 경연형 컨텐츠도 있고 재미나게 했었는데 여기도 그 포정 문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무대를 만들고 실제 그 공주 이야기, 공주 인절미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극으로 주제극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공주 국고개에 있는 효자 이름 뭐예요? 이복 이야기도 들어가고. 근데 공주에 대한 것이 막 왕창 들어갔어. 그러면 충청남도 예산에 가면 알겠지만 고려 초에 있던 이성순, 이순 두 실제 있었던 인물들의 의좋은 형제 공원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 예산 스토리텔링 축제를 하고 예산 삼국 축제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산 국수, 예산 국밥, 예산 국화해서 가을에 삼국 축제라는 걸 만든 거죠. 언어의 의미. 우리는 왜 없겠냐. 그래서 나는 이거만 보고도 참 좋더라. 아 이런 효의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 또는 진정성, 주제성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 좀 했으면 하는데 좀 그래도
이야기하는데 밑거름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